오늘 아침에도 익숙하게 냉동실 문을 열었습니다. 작게 소분해 두었던 밥이 투명한 용기 안에 고스란히 얼어 있습니다. 그걸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고 별다른 생각 없이 조작 버튼을 누릅니다. 몇 분 후 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우리는 그걸 꺼내 아무렇지 않게 식탁 위에 올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평범한 습관 하나가 우리 몸에 얼마나 조용히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은 66세 되신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끼니 거르지 않고 잘 챙겨 먹었는데 언제부턴가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갑갑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가족 중 누군가가 조심스레 말하길 혹시 그 밥을 데우는 용기 때문은 아닐까 하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 유리그릇으로 바꿔보았는데 신기하게도 속이 한결 편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도 무심코 반복해온 생활 속에서 작은 위험의 씨앗을 품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는 행위. 이건 단지 편리함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의 원리는 마이크로파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을 이용해 물 분자를 흔들어 열을 발생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때 밥이 데워지는 건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플라스틱 용기도 함께 열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떤 플라스틱은 그 열을 견디지 못해 미세한 화학물질을 내뿜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 그 밥이 사실은 아주 미세한 독소를 머금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 이상이 되면 몸은 예전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67세가 넘으면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고 70세를 넘어서면 간 기능이나 대사 능력도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탈 없이 넘겼던 일도 이제는 쉽게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거의 습관들을 다시 돌아봐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냉동밥은 분명 편리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이면에 숨어 있는 건강의 위험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투명하고 얇은 일회용 용기들은 대부분 고온에 강하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용기들이 전자레인지 안에서 어떤 변화를 겪는지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음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몸을 이루는 재료입니다. 그 재료가 오염되어 있다면 몸 역시 언젠가는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면 금방 고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건강에 대한 문제는 대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나 위장 장애,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위험 가능성이 있는 습관을 줄여나갈 수는 있습니다. 밥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어떤 그릇에 담아 데우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단한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건 아닙니다. 전자레인지 전용으로 만들어진 용기만이 고온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용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손상과 변화가 일어나며 그 과정에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음식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최근에서야 서서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누구도 전자레인지와 플라스틱의 관계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거듭되면서 특정 환경에서는 해로운 물질이 용출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같은 용기를 사용하며 세척이 미흡할 경우 그 용기의 표면에 남은 잔여물이나 흠집 사이로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한 건강검진센터에서는 68세 이상 남성 중 소화기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루 한 끼 이상 전자레인지 조리를 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는 데이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인 생활 습관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또한 일부 플라스틱에는 열에 의해 분리될 수 있는 미세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몸속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몸은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면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루 세 끼 거뜬히 먹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는 한 끼만 먹어도 속이 무겁다고 호소하는 이유도 어쩌면 이런 데서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처럼 그냥 익숙한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하는 선택 말입니다. 유리그릇 하나로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엔 귀찮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건강을 지키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안전한 식습관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히 조리도구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난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었다고요. 하지만 몸의 이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서서히 쌓이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단 한 번이라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젠 선택할 시간입니다. 익숙한 것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본격적으로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보다 건강하게 조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또 어떤 실천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익숙한 생활 습관이라도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밥을 데우는 일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강은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전자레인지에 어떤 용기를 넣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넣고 데우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냉동밥의 경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매한 제품을 그대로 돌리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는 전자레인지용으로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고온에 노출될 때 미세하게 일그러지거나 표면이 변색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그건 이미 그 용기의 구조가 변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유리로 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자기로 된 그릇도 괜찮습니다. 가열 후에도 형태가 유지되고 유해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식에 직접 닿는 랩이나 덮개도 전자레인지 전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랩은 열을 받으면 녹거나 밀착되며 음식과 직접 닿는 면에서 좋지 않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밥 외에도 반찬이나 국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고온으로 올라가며 플라스틱과 반응할 위험이 더 큽니다. 따라서 전자레인지로 데울 음식을 나눌 때는 용기의 재질뿐 아니라 음식의 성질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기류나 양념이 많은 음식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냉동밥 자체의 성분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냉동밥 제품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밥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조미료와 보존료가 함께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맛을 유지하기 위해 첨가되는 재료들은 단기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체내에서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몸이 불필요한 성분을 해독하는데 더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직접 밥을 지어 소분해서 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나 귀리가 섞인 밥이 영양적으로 더 풍부하며 식이섬유도 풍부해 장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작은 식단의 변화는 전반적인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밥을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준비하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냉동밥을 해동할 때는 완전히 해동된 후에 다시 데우는 것이 좋습니다. 얼어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데우면 중심부까지 균일하게 열이 전달되지 않아 일부는 너무 뜨겁고 일부는 차가운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생물의 번식 위험을 높이고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해동 후 다시 데우는 2단계 방식은 번거로워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훨씬 안전한 조리법입니다. 이제 식사 외의 생활 습관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몸이 제대로 소화하고 흡수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특히 복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식후에 가볍게 걷거나 실내에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68세 이상이신 분들은 하루 15분씩만 꾸준히 걸어도 위장과 장이 보다 활발히 움직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꼭 땀을 뻘뻘 흘리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체조나 의자에 앉아서 하는 가벼운 동작도 충분합니다. 배를 살짝 들어 올리는 복부 자극 운동,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비트는 동작 등은 소화기 건강뿐 아니라 허리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피해야 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밥을 먹고 바로 눕는 행동은 위장의 소화를 방해하며 장의 활동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밤 늦은 시간에 식사하고 곧바로 잠드는 생활은 당뇨나 고혈압, 비만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히 간과되는 것이 음식을 급하게 먹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분비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음식이 제대로 씹히지 않으면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천천히 꼭꼭 씹는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큰 효과를 줍니다.
전자레인지에 너무 자주 의존하는 것도 경계할 부분입니다. 냉동식품은 분명 편리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용하다 보면 신선한 식재료의 섭취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대부분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서 오는데 냉동식품 위주의 식단은 필연적으로 이런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식탁에는 언제나 채소 반찬을 함께 두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제철 식품을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오래된 냉동밥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냉동 보관이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가정용 냉동실은 상업용보다 보관 온도가 높고 자주 열고 닫히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자주 바뀝니다. 냉동실에 오래 두면 수분이 빠져 밥이 마르고 맛도 변할 뿐 아니라 식중독 위험도 커집니다. 보통 한 달 이내로 소비하는 것이 좋고 밥을 얼릴 때도 김이 빠진 후 충분히 식혀야 성분 변화 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주 단순한 실천이지만 그 안에는 오랜 건강을 위한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릇을 바꾸고 식사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몸을 자주 움직이는 일,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에 답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익숙한 편안함 속에 몸을 맡기기보다 조심스럽게 생활을 조정해보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다음 결론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다시 정리하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 위험과 그에 따른 대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익숙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무심코 반복해왔던 습관이 어느새 우리 몸에 부담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담은 작지만 누적되고 어느 순간 우리에게 아픔이나 불편함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밥은 우리의 기본입니다. 매일 먹는 밥을 어떤 방식으로 데우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전자레인지는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용기나 조리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면 그 효율은 오히려 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바로 작은 것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유리 용기를 준비하는 1. 밥을 지어 소분해 두는 1. 전자레인지에 넣기 전에 해동을 먼저 해보는 1. 식사를 한 후 천천히 걷는 1. 그리고 매일 한 끼라도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는 일. 이 모든 것들은 특별한 지식이나 많은 비용 없이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배려이자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 와서 바꿔봤자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작은 실천도 반복되면 큰 변화가 됩니다. 69세의 식습관을 바꾸신 한 분은 불과 한 달 만에 속이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천의 힘입니다. 또 어떤 분은 71세의 유리그릇으로 바꾸고 나서 매번 밥을 데우는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하셨습니다. 밥맛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스스로 뭔가를 지킨다는 기분이 들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 작은 만족감이 삶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몸이 편해지고 마음이 안정되면 하루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 작은 차이가 모여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연세가 있으시든 혼자 식사를 하시든 가족과 함께 하시든 건강은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을 아껴야 합니다. 병이 찾아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실천하는 것만이 진짜 내 몸을 위한 길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 나이에 맞는 건강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60대 이후부터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보다 속이 무겁거나 쉽게 피로하거나 이유 없이 속이 불편하다면 그건 몸이 우리에게 쉬어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식사를 돌아보고 조리 방법을 점검하고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식사뿐 아니라 생활 전반의 균형이 건강을 지탱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습관, 수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습관, 그리고 하루 한 번이라도 몸을 움직여주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큰 힘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잘못된 조리 방식은 기둥을 흔들고 잘못된 용기는 기초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릇 하나를 바꾸는 일이 몸의 기초를 다시 다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은 조심스러워야 하며 반복되는 열에 노출되는 환경이라면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작은 관심 하나가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단지 정보만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에 대한 제안입니다. 앞으로 어떤 습관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조리 방법을 택할 것인지, 어떤 태도로 식사를 준비할 것인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듯 회복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결심하고 실천을 시작하면 변화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식사는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셨나요? 밥을 데울 때 어떤 용기를 사용하셨나요? 앞으로도 같은 방식을 계속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이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더 좋은 방향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건강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오늘 한 끼 식사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냉동밥을 다른 그릇에 옮기는 것, 채소 반찬을 곁들이는 것, 식사 후 10분 산책을 해보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실천이고 그 실천은 작은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지만 마음 먹고 해보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작지만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직접 실천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이야기들도 함께 들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 작은 실천으로 몸을 돌보는 방법, 그리고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습관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이 길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